우리가 언급했던 부분이 경제사절단 동행인데요. 네. 122명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많이 가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와 많이 가는 비교하면?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른 때 비하면 음, 보통 이게 국빈 방문이기도 하고 네. 보통 미국이란 나라의 또 상징성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주년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많이 가는 거다. 보통 경제사절단 가더라도 음, 5단체장 포함해가지고 가더라도 막 많아도 막 2, 30명, 네. 한 4, 50명, 어, 120명이면 엄청 많은 엄청 많이 편이고요. 간다.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IT 뭐 그런 웬만한 또 금융 이런 그 기업인들 다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네이버 이쪽 그 IT 기업도 가고요. 근데 네. 안 가는 기업인들도 있습니다. 카카오 이번에 빠졌고요. 카카오요. 네. 네이버는 가는데 카카오는 네이버는 안 가는데 간다. 카카오 빠졌고요. 어, 그리고 포스코가 10대 그룹 중에 있는데 10대 그룹 중에 유일하게 빠진 게 포스코 네. 빠졌습니다. 아, 포스코는 포스코는 왜 되게 빠졌죠? 그래서 말들이 좀 많아요. 철강, 말들이 예. 그 사실상 그 포스코는 지금 세계 철강 협회가 지금 저기 유럽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거기서 지금 협회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포스코 회장이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이번에 못 꼈다고 말은 합니다만 그건 그냥 핑계인 것 같고요. 핑계다. 핑계인 것 같고 아니 사실 포스코가 이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 앞서가지고 그 전범기업 그 아, 예. 강제징용 그 배상금 관련된 40억도 가장 먼저 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포스코가 지금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과 내용에 적극적으로 지금 발을 맞추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정작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 아. 빠진 거죠. 그것도 그게 글쎄요. 이제 눈길이 가네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그룹 회장이다라는 사람과 함께 네. 저번에 그 KT 회장 그 인선 과정에서 엄청나게 말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결국은 공석이 됐잖아요. 네. 과거에 KT랑 포스코 회장들 항상 인선 때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그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회장을 안내 안 안내 뭐 해임하네 뭐 어쩌네 막 계속 말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있고 아하. 그래서 이번에 동행에서 빠졌다 뭐 그런 그럼 뭐 정치적인 이유로 해석도 있습니다. 빠졌다라는 해석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럼 뭐 경제 사절단이 대규모로 방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기업인들이 이제 바라고 있는 거, 예상하고 있는 거, 되게 이 그래서 정도는 좀 얻어낼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되게 재미있는 도움이 되겠다.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최근 네. 4월달에 한화 그룹이 있어요. 네. 한화 그룹입니다. 한화 그룹. 한화. 폭탄, 그러니까 그 화약, 그렇죠. 방산. 최근에 뭐 그 폴란드랑 그 뭡니까 K9 K9 자주포? 자주포 계약 네. 맺은 하와 에어로스페이스 뭐처럼 한화 그룹에 또 그쪽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한화 그룹이 미국에도 투자를 합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갖다 약 4조 원 넘게 투자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공장 짓습니다. 이번에 4월달에 그 공장 오프닝 세레모니 할 때 네. 미국의 그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옵니다. 아. 가가지고 예. 고맙다고 네. 한화라는 이름 한 번 얘기했답니다. 아니 한화라는 얘기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네. 한국 얘기를 한 번 하고 한화라 그룹 회사 이름 한 번 얘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많이 할 법도 한데. 거기 한화 김동관 그 지금 그 김승 회장 그 아들 네. 재벌 3세 지금 김동관 회장이 지금 거기 있는데 직접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삼성이 반도체 공장 지을 때는 그 엘라바마 주지사 거기다가 뭐 땡큐 삼성 막 이렇게 막 이런 말도 하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막 그 막 뭐 사인도 하고 막 엄청나게 했는데 네. 이번에 했을 때는 그래요? 그런 말 한국 얘기도 한 번밖에 얘기하지 왜 않고 그랬을까요? 한화라는 기업 이름 자체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아니, 그냥 그 공장 진 거에 대해서 우리 뭐 주지사 내지는 우리 노동자들 일자리 뭐 늘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할만하네요. 그러니까요.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네. 제대로 이게 뭐 꼭 대접은 아니더라도 기업이 어떤 그 투자할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익이 나니까 투자하기는 그렇죠. 그 말은 맞는데 네. 굳이 미국까지 가서 국내도 아니고 굳이 미국까지 가지고 수조 원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거기 일자리 충분히 하고 그러면 고마워만 거기에 걸맞게 그 대접을 해준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보면 현대차도 마찬가지, 삼성도 마찬가지, 뭐 네. 한화,
기타 다른 어떤 지금 전기차 지금 배터리 업체들 포함해가지고 지금 한국 투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금 몇십 조가 뭐예요? 지금 그거 아마 그걸 국내에 투자했다고 하면 네. 지금 아마 진짜 누가 그러던데요? 그 금액 국내 절반만 투자했으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최소한 5% 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는데 켄터키에. 네. 거기도 22조 투자를 했고. 맞아요. 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많이 하고 아까 하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투자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알맞게 상응하는 얻어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얻어오는 것보다 더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오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선물 보따리를 지금 이미 다 깠는데 이미 다 줬죠. 네. 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지금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건 정말 이 이해타산이 안 맞는데 수지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도대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적이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경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네. 정말로 중요한 반도체 지원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기타 관련된 뭐 칩스 동맹이나 여러 가지 지금 미국 주도의 이런 어떤 전반적인 경제랑 안보랑 같이 묶어가지고 네. 안보를 비밀로 사실상 한국 경제 내지는 한국 기업 여러 가지 이런 그동안에 한국 기업들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거의 미국이 그냥 거저 먹으려 한다 진짜. 그런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로 일부 지금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정말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냐라고 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네. 그래서 뭐 정부 윤석열 정부가 뭐 법인세이나부터 해가지고 뭐 대기업 감세 막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뭐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라도 지금 뭐 각 기업들에게 뭐 최소한의 어떤 뭐 모양새를 좀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뭐 그거보다 일부 다른 기업 임원들 뭐라 하냐면 차라리 그거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올만 하죠. 그렇죠. 그게 사실상 그런 뭐 규제 완화라고 하고 뭐 감세라도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당장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것은 앞으로 향후에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추세라고 한다고 했을 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미국부터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지금 투자부터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그 외교 관계에서 어떤 그런 뭐 경제적 불안전성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거예요. 기업 환경 이 부분 자체가. 그렇네요. 그래서 이 부분 기업 경제 사절단이 대규모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얻어올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간 국빈 방문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는 국익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참. 자, 지금 보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금 도착은 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탄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을 했고요. 네, 지금 저희 오마이TV 실시간 현장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곧 이곳 출국장으로 나오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여러 시큐리티 경호 인력들도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취재진도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도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이 현장도 저희가 중계 방송 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자, 그럼 저희가 뭐 오늘 방송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국빈 방문보다 국익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익이 정말로 저희가 다음 이제 어차피 이번 주말에 뭐 이제 돌아오고 이제 아마 그런 성적표를 분명히 또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겠지만 깜짝 놀랄 성적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깜놀할 보조금 뭐 아니면 알고 봤던 우리 기업도 다시 다 넣어줬다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좀 밝지가 않다. 전망은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기대할 게 없고, 이번에 뭐 나사도 간다자는 거야. 나사도 방문하는데 거기 있는 그 뭐 한국 사람들 한국 뭐 연구원들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뭐 나사 방문해서 어떤 우주 항공에 대한 투자나 기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사에 가서 우리 직원들 응원
그럼 굳이 뭐 나사까지 가서 할 필요 있나요? 네. 나사까지 가면 최소한 앞으로 향후 항공 우주 관련된 어떤 기술이나 협력이나 투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끄집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관련된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이런 부분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안보와 관련된 이슈 뭐 북한 핵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미국 쪽의 어떤 좀 더 한 발 더 뭐 진전된 뭐 그런 어떤 뭐 발표 내지는 어떤 뭐 약간의 뭐 합의 이런 거 말고는 네. 경제적 입쪽에서는 크게 기대할 게 아. 없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속보 들어오고 있는 게 워싱턴 포스트 보도 아마 이제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네.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못 받아들인다. 뭐 이런 워딩이 있다라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들어온 대로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